나는 올해 70을 넘긴 김말순이다. 시장 골목에서만 반찬 가게를 30년 넘게 했다. 새벽같이 나와 나물 다듬고 전 부치고 국 끓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내 일상이었다.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내 손맛을 믿고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이 있었기에 늘 감사하며 살았다. 사람들은 나를 그냥 김할머니라 불렀다. 나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마음이 든든했다. 정직하게 그리고 정 넘치게 사는 게 내 자랑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날 내 평생 장사꾼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황당한 일을 겪었다. 내 가게 부엌에서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한 사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손님들이 빼곡히 들어찬 한낮 장사 시간이었다. 덜그럭덜그럭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매장에 울려 퍼지고 손님들 시선이 내게 꽂혔다. 저 사람은 뭐야? 가게 식구인가? 수군거림이 들렸다.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숨이 막혔다. 그런데 그 사내 태연하게 웃기까지 했다. 내가 황급히 아저씨, 지금은 장사 중이니 제발 그만하고 나가주세요라고 말하자 그는 오히려 서운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시니 너무 서럽습니다. 순간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면박이라니? 여긴 내 가게, 내 부엌이다. 내가 평생 지켜온 내 공간인데 언제부터 이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된 걸까? 나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았다. 떨리는 손끝에서 국물이 뚝뚝 흘렀다. 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지만 손님들 앞이라 참고 삼켜야 했다. 소리를 질렀다간 욕먹는 건 나일 테니까. 그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체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왜 이런 꼴을 당하게 된 걸까? 그 모든 일은 올겨울 눈발이 흩날리던 어느 날부터 시작됐다. 시장 골목에 처음 나타난 붕어빵 리어카. 리어카를 끌고 온 사내는 쉰을 넘긴 듯 보였다. 덩치는 컸지만 손발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다. 얼굴에는 굳은 살 같은 고단함이 묻어 있었고 목소리는 쉰 듯 우렁찼다. 붕어빵이요. 뜨끈뜨끈한 붕어빵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달려가고 젊은 엄마들이 줄을 섰다. 나도 궁금해져서 하나 사 먹었다. 따끈한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마음이 풀렸다. 그때는 몰랐다. 그 사내가 내 삶의 질서를 뒤흔들 거라는 걸. 며칠이 지나자 그는 내 눈에 점점 안쓰럽게 보였다. 눈 오는 날에도 손이 얼어 터져 피가 맺히는 날에도 혼자 불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시장에서 오래 몸으로 살아온 여자다. 그 고생이 어떤 건지 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남은 국을 덜어주었고 어느 날은 따끈한 보리차를 내주었다. 그는 두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런 정성 세상에 없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그게 화근이었다. 내가 베푼 정이 결국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될 줄은 몰랐다. 그날 부엌에서의 모욕, 그 시작은 바로 그때였다. 아, 예. 뭐 먹고 살려면 별 수 있나요? 장사 처음 시작한 거라 아직 서투입니다. 아이고, 이걸 제가 받아도 됩니까?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제가 버팁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나는 점점 이상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불쌍해서 챙겨주던 거였다. 밥 한 숟갈, 국물 한 그릇, 따뜻한 차 한 잔. 그런데 어느새 그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듯 했다. 그 사내는 매일 내 가게 앞을 지키고 있었다. 처음엔 고맙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던 사람이 이제는 별다른 말도 없이 내 가게 문을 쓱 열고 들어왔다. 할머니, 커피 한 잔만 끓여주시겠습니까? 그는 꼭 부탁하는 어투였지만 그 목소리엔
이미 당연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가만히 커피포트를 올려놓으며 혼잣말을 했다. 뭐, 커피 한 잔쯤이야 힘든 사람 도와주는 게 죄는 아니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편했다. 내 가게는 반찬을 사러 오는 손님들의 공간이지 아무나 드나드는 사랑방이 아니었다. 며칠 뒤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점심 장사가 한창일 때였다. 손님들이 반찬을 집어들고 계산대 앞에 줄을 서 있었는데 문이 벌컥 열리더니 그 사내가 들어왔다. 할머니, 여기 부엌 좀 쓸게요. 손이 너무 시려워서 물 좀 쓰려고요. 나는 당황했지만 손님들이 다 보고 있으니 차마 뭐라 하지 못했다. 그는 당연하다는 듯 싱크대에서 손을 씻고 물까지 길어갔다. 손님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은 뭐야? 가족인가? 가게 일꾼인가 보지. 나는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었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남은 가게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괜히 밥을 준 건가 정을 베푸는 게 이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줄이야. 그런데 그 사내는 눈치조차 없었다.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그는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다. 손님들이 앉으라고 둔 의자였다. 매캐한 담배 연기가 반찬 냄새와 섞여 퍼졌다. 그때 단골 손님 하나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할머니 음식 냄새에 담배 냄새가 섞여요. 장사하는데 방해되겠네. 순간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사내에게 말했다. 아저씨, 손님들 계실 땐 담배는 좀 자제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그는 태연히 오히려 내가 이상하다는 듯 대꾸했다. 아이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운하게 하시네. 할머니 너무 야박하십니다. 야박? 내가 이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없는 사람 그냥 보내지 못해 반찬 한 숟갈이라도 덜어준 게 나였다. 배고픈 아이 돌려보내지 못한 게 나였다. 그런 내가 야박하다니.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된 거였다. 그런데 정작 잘못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경계를 허물고 있는 그 사내였다. 하지만 나는 그때 아직 결심을 못했다. 그래도 불쌍한 사람인데 내가 너무 매정하게 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꾸만 발목을 잡았다. 그런 망설임이 결국 더 큰 화를 부를 줄은 그때의 나는 끝내 깨닫지 못했다. 김 할머니 가게에 붕어빵 아저씨가 드나든다더라. 둘이 무슨 관계인가? 나는 장사꾼이다. 하루 매상이 곧 내 밥줄이고 손님들의 발길이 내 삶을 지탱한다. 그런데 그 사내 때문에 내 밥줄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날도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김치, 멸치볶음, 잡채, 반찬통이 빠르게 비워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정신없이 계산기를 두드렸다. 그런데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렸다. 어김없이 그 사내였다. 할머니, 오늘도 바쁘시네.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는 두 손을 번쩍 들며 활짝 웃었다. 손님들이 웅성거렸다. 나는 속으로 제발 그냥 지나가면 안 되나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계산대 옆으로 와서 손님들에게 말을 걸었다. 여기 반찬 진짜 맛있습니다. 내가 매일 얻어먹는데요. 집 밥보다 나아요. 순간 손님들 표정이 굳었다. 얻어먹는다는 그 한마디가 내 귀를 후려쳤다. 그건 내가 손님들에게 절대 들려주고 싶지 않은 말이었다. 내 반찬이 동량처럼 들릴까 두려웠다. 나는 급히 말을 가로챘다. 아이고 아저씨, 농담이 심하시네. 손님들 헷갈리시잖아요. 하지만 이미 손님 몇몇은 곤란한 표정으로 발길을 돌렸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손으로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
며칠 뒤에는 더 노골적인 일이 벌어졌다. 그 사내가 아예 가게 안쪽 테라스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다. 연기가 매캐하게 번지며 반찬 냄새와 뒤섞였다. 한 단골 손님이 손으로 코를 막으며 말했다. 할머니, 음식 냄새가 담배 냄새랑 섞여서 죄송하지만 오늘은 그냥 갈게요. 그 손님은 빈손으로 가게를 나갔다. 나는 부리던 손을 멈췄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내 장사 인생에서 손님을 그냥 돌려보낸 건 처음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남은 가게에서 불 꺼진 조명을 바라봤다. 내가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호의를 베풀었을 뿐인데 왜 내 장사가 흔들리게 됐을까?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런데 그 사내는 눈치조차 없었다. 오히려 당당했다. 할머니, 요즘 손님이 줄었네요. 그래도 제가 있으니 덜 외롭지 않으시죠? 그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내 장사가 기울어가는 원인이 누구 때문인데 그걸 모르고 저런 소리를 하나. 나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다. 이제는 단호히 해야 한다. 아니면 내가 무너진다. 그러나 내 결심은 또다시 무너졌다. 그의 웃음, 그의 억지 친근함, 그리고 불쌍한 사람 내쫓는 건 아닐까 하는 내 마음이 발목을 잡았다. 나는 여전히 차마 내쫓지 못했다. 그날 이후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늙은 내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말순아, 넌 왜 이렇게 우물쭈물하니? 내 인생인데, 내 가게인데. 내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한숨만 나왔다. 나는 알았다. 이대로라면 언젠가 더 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불안은 며칠 뒤 현실이 되어버렸다. 그날은 시장이 유난히 붐볐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내 가게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손님들로 가득 찼다. 계산대 앞엔 긴 줄이 생겼고 나는 뜨거운 국물통 옆에서 정신없이 손을 놀리고 있었다. 김치, 멸치볶음, 잡채, 반찬통이 눈 깜짝할 사이에 비워졌다. 손님들의 말소리와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가게는 한창 활기를 띠었다. 그런데 그 순간 낯선 소리가 섞여 들어왔다. 덜그럭, 덜그럭. 금속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나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자 손에서 집게가 떨어질 뻔했다. 부엌 한쪽 싱크대에 그 사내가 서 있었다.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마치 이 집 주인이라도 된 양 접시를 씻어내고 있었다. 물소리가 가게 전체로 퍼졌고 거품 낀 물이 흘러넘쳤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저 사람 뭐야? 가게 일꾼인가? 사위인가?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일었다.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숨이 막혔다. 내 부엌은 평생 내 손만이 드나들던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허락도 없이 남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 망신이 아니겠는가. 나는 급히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장사 중인데 제발 그만하시고 나가주세요. 그러자 그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손님들 많으신데 바쁘시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친절을 가장했지만 태도는 뻔뻔했다. 손님들 앞에서 내가 그를 말릴수록 마치 내가 괜한 트집을 잡는 사람처럼 보일까 두려웠다. 나는 목소리를 더 높였다. 아저씨, 이건 도움이 아니에요. 내 가게는 내 손으로 지키는 겁니다. 제발 당장 나가주세요. 그때였다. 그의 얼굴이 굳더니 갑자기 서러운 표정으로 변했다. 그리고 한마디를 내뱉었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면박을 주시하니 할머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서럽습니다. 그 순간 가게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손님들은 나와 그 사내를 번갈아 보며 웅성거렸다. 에이, 좀 도와주겠다는데 왜 저렇게 화를 내시지? 아니지. 남의 가게 부엌에 함부로 들어오는 게 말이 돼. 의견이 갈리며 분위기는 더 어수선해졌다. 나는 가슴이 쿵쿵 뛰었다. 면박? 서럽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면박을 주고 있다는 건가? 여긴 내 가게다. 내 땀과 손맛으로 지켜온 내 삶의 터전이다. 그런데 이 낯선 사내가 내가 쫓겨나야 할 사람처럼 날 몰아세우고 있었다. 손님들 눈길이 따갑게 꽂혔다. 내 뺨은 불덩이 같았고 눈가가 시큰거렸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아저씨, 호의는 호의로 끝나야 합니다. 선을 넘어서는 순간 그건 패가 되는 거예요. 그는 대꾸하지 않았다. 다만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젖은 손을 툭툭 털고 나갔다. 문이 쾅 닫히자 가게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이 떨려 집게조차 제대로 쥘 수 없었다. 속에서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여 올라왔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 잘못은 내가 아닌데. 머릿속이 하얗게 멍해졌다. 그날 밤 가게에 불을 끄고 홀로 앉아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렇게 다짐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 서러운 목소리가 맴돌았다.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시다니 서럽습니다. 그 말은 마치 내가 가해자인 듯 내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서러움이 아니라 적반하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의 사건은 결국 내가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날 이후 내 마음은 바람 앞에 등불 같았다. 내 가게 부엌에서 벌어진 일, 손님들 앞에서 당한 그 수치. 나는 아직도 귀에 생생하게 맴도는 그 한마디에 붙잡혀 있었다.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시다니 서럽습니다. 서럽다니. 내가 서러운 게 아니고 그 사내가 서럽다고? 나는 혼자 앉아 되뇌며 분노와 혼란 속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나타났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리어카 앞에서 붕어빵을 구우며 사람들에게 환하게 웃었다. 시장 사람들은 속삭였다. 김 할머니 가게에서 뭐가 있었다더라. 붕어빵 아저씨가 면박 당했다던데. 소문은 이미 나돌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저번엔 제가 좀 경솔했나 봅니다. 근데 사람들 많은 데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나는 놀라 잠시 말을 잃었다. 체면? 체면을 잃은 건 나였다. 손님들 앞에서 내 가게가, 내 삶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낀 건 바로 나였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체면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내 가게고 내 부엌이에요. 그걸 함부로 들어와선 안 되는 겁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내가 뭐 크게 잘못했습니까? 도와주겠다는데 왜 그렇게 모질게 구십니까? 제가 불쌍해서 좀 챙겨주신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차갑게 대하시면 제가 너무 서럽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은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내가 불쌍해서 챙겨준 거 맞다. 그런데 그것이 어쩌다 이런 결과를 낳은 걸까?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괜히 마음을 써서, 괜히 문을 열어줘서 이렇게 된 걸까?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아저씨, 내가 언제 내 호의를 권리처럼 누리라고 했습니까? 내가 준 건 그저 작은 정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 삶을 흔들면 안 되죠. 나를 서럽게 만든 건 아저씨예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그러자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니 더 가슴 아픕니다. 내가 뭘 그렇게 크게 바랐다고? 그의 말은 끝까지 억울한 사람 흉내였다. 마치 피해자는 자기이고 가해자가 나인 것처럼. 손님들이 또 들으면 또다시 내 입장이 뒤집힐 것만 같았다. 나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다. 이제는 끝내야 한다. 더는 내 명예와 내 삶을 뺏기지 않겠다. 그날 밤 나는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 가게 앞에 들어선 붕어빵 장수 있잖아요. 그 사람 허락받고 들어온 겁니까? 그리고 그 대답은 내 모든 의심을 단숨에 확신으로 바꿨다. 아니요, 할머니. 그 사람 허가받지 않은 불법 노점상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불법? 나는 분노와 허탈함에 몸이 떨렸다. 내가 그토록 마음을 쓰고 정을 나눠주고 때로는 내 삶을 흔들리게 만들었던 그 사내, 그는 처음부터 아무런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이 골목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꼭 움켜쥐었다. 눈물이 뚝뚝 흘렀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서러움이 아니라 분노였다. 적반하장. 내가 당한 건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설명됐다. 호의를 권리로 바꾸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가해자가 피해자인 척 우는 모습. 그 모든 게 적반하장이었다. 나는 건물주와의 통화를 끊고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귓가에 울리는 말은 단 하나였다. 허락받지 않은 불법 노점상입니다. 순간 지난 몇 달 동안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눈 오는 날 덩치 큰 사내가 불 앞에서 손을 호호 불며 서 있던 모습, 내가 내밀던 국 한 그릇, 따뜻한 차 한 잔. 그가 두 손을 모아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라던 말. 그리고 그 후 가게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모습, 손님들 앞에서 커피를 요구하던 태도, 부엌에 들어와 설거지를 하던 그 뻔뻔한 행동, 마지막으로 적반하장으로 내게 쏘아붙이던 목소리.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시다니 서럽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허상 위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정도, 믿음도, 가족 같은 인연도 아니었다. 처음부터 그는 아무 권리도 없는 사람이었고 나는 그에게 내 삶의 공간을 스스로 내어준 꼴이었다. 그날 밤 나는 가게 불을 끄고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그건 단순히 분노나 서러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내 안의 바보 같은 착각, 끝까지 단호하지 못했던 내 마음이 더 서러웠다. 말수나 내가 만든 반찬은 수십 년 동안 사람들 삶을 지탱했는데 왜 내 삶은 내가 지키지 못했니? 나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두 손을 꼭 움켜쥐었다. 며칠 후 그 사내는 더 이상 시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건물주가 나섰고 다른 상인들이 함께 나서자 그는 자취를 감췄다. 골목은 다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 손님들은 다시 내 반찬을 사러 와주었고 가게 안은 예전처럼 북적였다. 그러나 나는 예전처럼 웃을 수가 없었다. 무엇인가 내 안에서 단단히 바뀌어 버린 것 같았다. 나는 깨달았다. 호의는 귀한 것이지만 호의가 경계 없이 계속되면 권리로 착각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정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잘못 쓰이면 내 삶을 흔들어 버리는 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나는 이제 다짐한다. 앞으로는 내 가게, 내 삶, 내 경계를 스스로 지키겠다고. 정은 나누되 선은 분명히 그어야 한다고. 그날 이후 나는 손님들에게도 종종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 사람이 사람을 도울 수는 있지.
하지만 도와주는 것과 내 삶을 내주는 건 다른 거야. 정은 따뜻하게 나눠도 내 경계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거, 그게 오래 산 사람의 지혜란다.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이야기를 들었다. 누군가는 맞아요, 할머니. 요즘 세상은 더 조심해야 해요. 하고 누군가는 그래도 참 정 많은 분이시네요. 하며 웃었다. 나는 그 말들에 담담히 웃으며 대꾸했다. 정 많은 것도 좋지만 바보 같은 정은 내 삶을 망칠 수 있다네. 이제 시장 골목에 다시 겨울이 온다.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면 나는 문득 그 붕어빵 냄새를 떠올리곤 한다. 그러나 그 향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내게는 경계 없는 호의가 불러온 쓰디쓴 기억의 냄새로 남았다. 나는 오늘도 반찬을 담으며 속으로 다짐한다. 정은 나누되 경계는 반드시 지켜라. 그것이 내가 배운 인생의 가장 값진 교훈이다.